환자에게도 유용하고 그 솔루션을 개발한 회사도 좋고 판매하는 회사도 좋고 이렇게 여러 주체들한테 유용한 그런 대단히 의미 있는 기술이다.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주간에 있었던 바이오 관련한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코스닥 관련한 주식시장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들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해왔고요. 그러던 것이 한 일주일 전부터 좀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외국인들이 2천억 원 이상 2일 연속으로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그 후로는 며칠 동안 주식을 코스닥을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량이지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을 보면 기관은 매도로 시종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특히나 이제 금년 들어서는 아주 급격히 매도 속도를 올려왔고 아직까지도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보면은 이 코스닥 특히 이제 바이오 주식이 좋았던 경우에는 기관이 동참하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새롭게 유입이 되기 시작했다.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명확히 이제 주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기관이 동참하느냐 아니냐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관이 동참한다 그러면 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환경은 충분히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관들의 수급 동향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먼저 알테오젠 관련한 얘기인데요. 피보탈 임상 1상 결과를 확보한 알테오젠이 히알루로니다제, 테르가제에 대한 품목 허가 신청을 식약처에 했습니다. 식약처와 이제 협의하에 당초에는 이제 50명 수준인 임상 1상 환자 수를 200명까지 늘려서 대신 피보탈 임상으로 진행을 했고 임상 결과를 2022년 12월에 이제 수령을 하게 되었고 이 이제 결과를 가지고 품목 허가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히알루로니다제는 피부 속에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단백질, 즉 분해 효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히알루론산은 필러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를 분해할 때 테르가제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라든가 부종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 히알루로니다제 이제 다제 이러면은 분해 효소다 이런 이제 의미거든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효소, 분해 효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이 히알루로니다제는 소나 양과 같은 동물의 고안에서 이제 추출한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이제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제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를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고 이제 알테오젠에서는 새롭게 지금 할로자임에서는 pH20이라는 단백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히알이라는 단백질의 구조를 둘이 이제 재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교환해서 재결합한 단백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부작용이 적어들고 또 효소 활성이라든가 열 안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그 쥐 난자 세포에서 높은 단백질 발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백질이 곧 이제 테르가제로 되는 거기 때문에 발현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발현율이 높게 생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서 이 테르가제가 만약에 시장에 나온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경쟁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그 이 히알루로니다제 우리나라 시장 규모는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계 시장 규모는 2026년도에 약 1조 2천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국내에서 일단 시장을 어느 정도 장악을 한 다음에 세계 시장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만약에 품목 허가가 난다 그러면은 매출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재무 구조에도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 ALT-B4 기술 수출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올리패스 관련한 말씀을 드릴게요. 올리패스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상 2A 사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OLP1002 용량으로는 2마이크로그램을 주사하는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를 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당초에 지금 임상 2A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환자의 수가 90명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30명에 대한 통계치를 냈더니 약간 수치가 모자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90명 다 하고 나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올리패스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농구 코트에다가 자유투를 던지는 사람을 우리가 보고 저 사람이 프로다 아니다를 우리가 가려낼 때 이제 공을 한 번 던져서 만약에 공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프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라는 게 올리패스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5개, 10개 정도 공을 던지면은 누구든지 올리패스가 프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환자 수가 모수가 작았기 때문에 통계 수치가 안 나왔을 뿐이지 90명 전체 다 하면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올리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러나 일단은 올리패스의 그 플랫폼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어떤 그 약효의 개념 증명 단계인 임상 2A상에서 중간 데이터가 통계 수치를 만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보다 진전된 데이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좀 더 현명한 투자가의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리패스가 가진 파이프라인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파이프라인이면서 유일한 임상인데요. 지금 이 임상이 만약 실패를 한다면 올리패스는 혹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모든 회사들이 마찬가지일 텐데요. 특히나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가장 앞서 나간 임상이 잘 안 됐을 때는 다시 처음부터 조금 늦은 임상을 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그 임상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겠죠. 지금 올리패스가 한다 그러면 용량을 달리하는 겁니다. 용량을 달리해야 되는데 올리패스 같은 경우에는 용량 설정이 약간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임상 1상에서 나왔던 그 유효 용량이라는 게 약간 그 그래프가 쌍봉 낙타의 봉우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갔다가 약효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렸던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그램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치료 효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용량을 약간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줄일 수도 없고 이제 방법이라는 거는 1 마이크로그램으로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루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닛은 일전에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AI 영상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AI 영상 기술을 가지고 헬스케어 쪽을 이제 공략하는 그런 회사라고 봐야 되고요. AI 영상 기술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이제 대회를 통해서 증명을 했고 여기다가 이제 의사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즉 임상 현장에서 의사들이 직접 어떤 점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그 니즈를 정확하게 이제 반영을 시키도록 전문가 조직을 회사 내부에 가지고 있다는 점도 우월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고 여기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좀 높이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을 보면 루닛 인사이트라는 제품을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AI 영상으로 암을 진단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폐암 진단 솔루션, 그 다음에 유방암 진단 솔루션 이렇게 현재는 2개를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그 학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대장암, 그 다음에 간세포암에서도 충분히 그 진단 솔루션으로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약효를 증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적응증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루닛스코프라는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개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루닛스코프 PDL1입니다.
이것은 PDL1이 얼마나 많이 발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영상으로 이제 측정해내는 기술인 거죠. 그 다음에는 루니스코프 IO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역 항암제의 반응률을 높이고자 하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루니스코프 IO를 가지고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와 같이 동반해서 항암 환자의 치료 반응률을 올릴 수 있는 동반 진단기기를 개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가던트 헬스라는 미국 기업과 협업을 해서 첫 암검진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가던트 360 티슈 넥스트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루니스코프 PDL1, 즉 PDL1이 얼마나 암세포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그런 기술이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PDL1 검출률이 20% 이상 향상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키트루다 같은 면역관문 억제제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자를 20% 더 걸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에게도 유용하고 이 암검진을 그 솔루션을 개발한 회사도 좋고 그리고 판매하는 회사도 좋고 이렇게 여러 주체들한테 유용한 그런 대단히 의미 있는 기술이다. 이런 제품을 이제 내놨다라고 생각하고요. 가던트 헬스는 시가총액 37억 달러 정도의 그 회사입니다. 그리고 액체생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그 가던트 시리즈를 쭉 내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글로벌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네트워크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루니 제품에 대한 마케팅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I가 테마주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루닛도 그 수혜를 받아서 주가에 반영이 된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거를 단순히 버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AI 업계와 루닛에 대해서 향후 좀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거품이냐 아니냐는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루닛으로 본다 그러면 루닛이 매출액을 앞으로 100% 이상씩 계속 매년 올려갈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25년 이후에는 매출액과 그 다음에 비용이 거의 맞아떨어지면서 수익이 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몇 천억 단위에 나오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비슷한 사례로 가장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AI로다가 잘 나가는 기업이 미국의 슈레딩거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슈레딩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 600명 정도의 연구개발 지원이 있어요. AI를 하는 직원들 300명, 그 다음에 생명공학 하시는 분들 연구자로서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한 600명 정도가 거의 한 5천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면 거의 이 돈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다 쓸 정도로 연구개발을 활발히 합니다. 그러면서 매출액을 꾸준하게 올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빅파마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루닛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시장에 지금 한 1,300개 정도 되는 의료기관들에 쭉 깔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깔리는 속도를 더 확장시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액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매출액이 몇천억 단위로 올라서면서 비용을 더 올라서는 그런 BEP를 맞추는 단계에 있어서는 주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루닛이 거품이냐 아니냐는 매출액이 올라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를 분기 단위 실적으로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